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좀 뜬금없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강원도 속초시 속초시의 버스 터미널에 나와 있는 해운대 루이시입니다. 오늘 속초에 온 이유는 약간 큰 기획으로 영상을 찍어보고자 굳이 구태여서 이렇게 우리나라의 최북단 도시인 속초까지 왔는데, 오늘은 대한민국의 최북단 도시라고 할 수 있는 속초에서 일본의 최북단인 와카나이까지 동해안을 따라서 쭉 여행을 하는 그런 기획으로 영상을 찍고자 이렇게 심야버스를 타고 오전 일찍 속초에 오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06시 37분 꽤 이른 시간에 속초 터미널 앞에 오게 됐는데, 자, 이번 기획은 최대한 동해안을 따라서 일본의 최북단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도를 보시면, 자, 동해안을 따라서 부산까지 이동을 한 다음에 배를 타고 일본으로 이동하여 일본 쪽이 주거들이 일본해라고 부르는 바다이기도 하죠. 이렇게 동해안을 따라서 알파벳 U 모양을 그리는 그런 여행을 해보려고 하는데, 당연하게도 이번 기획에서는 비행기 금지, 최대한 육로를 이용해서 가볼 계획입니다. 제가 미리 계산을 해본 결과 이동 거리가 약 3,200km 정도 되는데, 거리에서 볼 수 있듯이 이번에는 꽤 긴 기획이 될 것 같네요. 그래도 동해바다를 따라 여행을 하는 만큼 우리나라에서도 일본에서도 꽤 경치가 좋은 곳들이 많고, 여러분들이 모르는 것을 여러가지 소개를 해보면서 가볼 예정이니까 이번에도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우 추워. 자, 그러면 가보도록 하시죠. 자, 일단 이렇게 터미널 안으로 들어왔는데 출발 시간이 06시 55분, 지금 출발까지 한 15분 정도 남았거든요. 근데 아직 버스가 안 들어온 것 같으니까 조금 기다렸다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까지 15분 정도 남았는데 아직 버스 안 들어오나? 조금만 더 기다려 보도록 합시다. 저쪽에 기다리는 사람이 몇 분 보이네요. 저건갑다. 06시 55분 속초 강릉. 온다. 움직인다. 자, 그럼 버스에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자리는 19번 자리. 19번이 어디고? 여기구나. 으쌰. 자, 아직 출발까지 시간이 좀 남았고, 뒤에 지금 앉아있는 사람도 없으니까 조금 편하게 앉아 있을까 싶네요. 으쌰. 야, 이래서 우등버스가 좋다니까. 야, 간다. 자, 이렇게 해도 뜨질 않았는데 딱 시간에 맞춰서 이렇게 속초 터미널을 출발하게 됩니다. 저건 뭐지? 무슨 여객선인가? 꽤 큰 배가 여기 속초항에 정박을 하고 있네요. 벌써 어느새 이렇게 매각 지역을 달리게 됐는데, 대포항 아침부터 저렇게 불이 켜져 있는 가게들이 있네요. 이 시간부터 장사를 하는갑다, 저런 데는. 자, 그리고 저 왼쪽에 동해바다로 지금 해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야, 멋지다. 이쪽은 그렇게 크게 열려있는 가게가 없는 건가? 이제 양양이구나. 이야, 멋지다. 저 멀리 보시면 저렇게 조업 나가는 배도 있는 것 같고, 지금 저희가 달리고 있는 국도가 동해안의 주요 간선이라고 할 수 있는 7번 국도인데, 지금 7번 국도에서 가장 바다가 아름답게 보이는 구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 버스도 시외버스이기 때문에 국도만 타고 강릉까지 쭉 가지 않을까 싶은데, 나중에 고속도로를 이용하려나 모르겠네. 자, 그래도 지금 이렇게 국도를 달리는 만큼 한 80km 정도로 속도를 맞춰서 달려주고 있네요. 야, 그리고 이쪽이 양양읍내인 것 같은데, 야, 양양도 이렇게 무슨 잘 수 있는 숙소 같은 게 많구나. 속초나 강릉만 그런 게 많은 건 아닌가 봅니다. 최근 몇 년 전부터 양양이 헌팅 핫플이었나? 이런 식으로 조금 SNS 상에서 많이 구설수에 오른 그런 곳이 되기도 했었죠. 지금도 사람들이 많이 찾아가는가는 모르겠네. 야, 지금 그리고 여기 무슨 공사 현장 같은 게 보이는데, 지금 이 교각이 뭐냐면, 현재는
이제 강릉까지만 이어져 있는 철도를 속초를 넘어서 제진 쪽으로 연장하기 위한 이제 그 철도의 공사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네요. 야, 공사가 잘 진행되고 있구나. 여기도 제가 알기로는 2027년에 저게 다 완공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야, 저게 빨리 공사가 완료돼서 나중에 부산에서 속초까지 이제 기차 여행을 할 수 있게 되면 좋겠네요. 이렇게 되면 시간이 한 얼마나 걸리려나? 저 구간은 최고 속도 200km로 설계가 되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강릉까지 3시간 50분이 걸리니까 속초까지는 한 4시간 반에서 5시간 정도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종점인 제진까지 한 4시간 50분 정도 걸릴 것 같고, 속초까지는 4시간 20분 정도? 조금 시간 단축을 해서 뭐 4시간에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뭐 어찌됐든 지금 하저 터널이 붕괴돼 가지고 개통을 못하고 있는 어느 선과는 다르게 이렇게 공사가 착착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야, 이까지 이제 고가 구간이 이어지고 여기서부터는 또 지상으로 달리는 건가? 뭐야, 고속도로 안 탄다고 했었는데 지금 무슨 톨게이트를 지났네요. 아마 여기서부터는 고속도로로 강릉까지 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하조대 톨게이트구나 여기가. 아, 이렇게 양양까지는 국도를 이용했다가 여기 하조대부터 고속도로를 이용해서 강릉까지 가는 그런 경로가 아닌가 싶네요. 오, 달린다 달린다. 야, 그래도 고속도로를 달리는 구간이 있었네. 약 100km 정도로 달리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런 시외버스나 고속버스를 타면 과속을 하는 차들도 많았는데 요즘은 이렇게 다 딱 속도에 맞춰서 안전하게 달려주는 그런 데가 많아졌죠. 야, 그리고 오히려 고속도로에서 더 높은 곳에서 바다를 바라보니까 더 잘 보인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바닷가하고는 조금 떨어져 있는 구간을 달리게 되는데 그래도 바다가 아주 멋있게 보이네요. 자, 이렇게 한 20분 정도려나? 이렇게 고속도로를 타고 쭉 왔는데 여기 북강릉 톨게이트에서 다시 국도 구간을 달리는 모양입니다. 원래는 여기가 강릉 터미널하고 가장 가까운 톨게이트가 아닌데 아마 중간에 하나 정차를 해야 되는 곳이 있어서 이렇게 북강릉 톨게이트로 빠져나오지 않았나 싶네요. 옛날에 동해고속도로가 개통되기 전에는 여기가 북강릉 인터체인지가 아니고 주문진 인터체인지였었는데 이제 동해고속도로가 속초까지 연장되게 되면서 이렇게 톨게이트 이름도 바뀌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첫 번째 정류장 이제 강릉 아산병원이라고 하는데 뭐 방골마을 입구라고 돼 있네요. 여기는 아마 근처에 병원이 있어서, 아, 여기 있구나. 강릉 아산병원 근처에 병원이 있어서 아침부터 속초에서 이렇게 병원 방문을 위해 버스를 타는 사람들도 있는 모양입니다. 야, 이제 좀 강릉 시내라고 해야 되나? 이번 정류소는 강릉 시외터미널입니다. 지금 이렇게 시외버스 터미널 도착한다고 방송이 나왔는데 강릉시청에 이제 올림픽을 상징하는 오륜기라고 해야 되나? 저런 게 장식이 되어 있네요. 하긴 뭐 2018년에 올림픽을 개최했었으니까요. 야, 이 올림픽 개최한 것도 벌써 8년 전인가? 진짜 시간 엄청 빨리 가는구만. 자, 그리고 이렇게 시외버스 터미널에 도착하게 됩니다. 자, 가보도록 합시다. 수고하세요. 자, 그리고 도착 시간은 07시 51분. 뭐 거의 제 시간에 도착하게 됐는데 이제 그 다음에는 강릉역으로 가서 기차를 탈 예정이거든요. 일단 출발까지 1시간 정도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어디 가서 간단하게 아침 식사라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먹고 갈까? 터미널 식당. 아, 근데 시간 계산 같은 것도 해야 되니까 일단은 역 쪽으로 걸어가서 식사를 하는 게 나을 것 같네요. 가보자. 일단 여기 터미널에서 강릉역까지 그렇게 멀지는 않아서 걸어서 한 몇 분 정도 걸렸더라. 저번에 한번 와본 적이 있었는데 20분 정도였나? 뭐 일단은 역까지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나저나 강원도 많이 춥구나.
부산하고 날씨가 완전 다르네. 뭐 강릉역까지 택시나 시내버스를 타고 가도 되기는 됩니다만, 그래도 오전에 조금 강릉 시내를 좀 걸어보고 싶다고 해야 되나? 뭐 조금 그런 마음도 있어서 이렇게 걸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로 가야 되노? 저쪽인가? 저 큰 길로 가야 되는 것 같은데. 야, 그리고 이런 건 뭐야? 강릉에도 이래 산 동네가 있나? 뭔가 부산 사람으로서 좀 정겹다고 해야 되나? 뭐 그런 분위기가 나네요. 야, 또 교동하면 짬뽕인데 아쉽게도 너무 이른 아침 시간이다 보니까 아직 가게를 연 것 같진 않습니다. 야, 그리고 여기 이만구 교동짬뽕, 여기도 맛집인데 시간이 너무 이르다. 한 1시간 정도 뒤에 오면 문을 열라나? 아쉽구만. 자, 그리고 지금 한 30분 정도 걸어왔는데 지금 저기서 왼쪽으로 돌아가면 바로 강릉역이거든요. 근데 역으로 가기 전에 제가 항상 강릉 올 때마다 아침 식사 주로 하는 곳이 있어서 거기서 식사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게 이름은 목포식당. 목포 완전 정반대에 있는 곳이긴 한데 일단 들어가서 밥을 좀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메뉴는 이렇게 간단하게 아침 식사로 할 만한 메뉴들이 있고, 저는 순두부찌개를 주문했는데 여기서 빨리 먹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김치찌개 왔다. 그럼 빨리 먹어보고 강릉역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먹었다. 자, 지금 현재 시각 8시 48분. 제가 탈 열차가 55분에 출발하는 열차거든요. 조금 빨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왔다. 가보자. 자, 오늘 처음으로 탈 열차는 8시 55분에 출발하는 동대구행 누리로. 일단 바로 다음 역인 정동진역까지 갈 건데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탑승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왕 이렇게 강릉에 오게 됐으니까 정동중에 들려서 구경도 하고 뭐 간단한 커피 같은 거 한잔하고 가려고 하는데 고작 한 정거장이지만 열차를 타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누리로 굉장히 오랜만에 타는 것 같은데 출발한다. 8시 55분 딱 시간에 맞춰서 강릉역을 출발하네요. 자, 일단 시내 구간을 달려서 이렇게 지하를 빠져나오게 되는데 눈부셔. 오른쪽으로 열차는 경강선과 분이하게 됩니다. 저 오른쪽에 있는 선로가 서울이나 청량리 방면으로 가는 선로, 이제 저희가 쓰고 있는 선로는 영동선 선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오른쪽으로 또다시 합류하는 선로는 동해 KTX가 쓰는 그런 선로인데, 이 선로는 원래 화물열차들이 운행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선로인데 현재는 화물열차가 운행하고 있지는 않다고 합니다. 경강선을 경유하는 화물열차는 횡성까지만 운행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운행을 못해서 안 하는 건 아닌데 일단 현재까지는 화물운송 계획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리고 처음으로 통과하게 되는 역은 화물만 취급하고 있는 안인역이 되겠습니다. 보통 여기서 교행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이 시간에는 아직 맞은편에 교행을 하는 열차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야, 그리고 오늘은 제가 산 쪽으로 자리를 잡아놔서 잠시 데크에 나왔는데 지금 이렇게 안인역을 통과하자마자 진행방향 왼쪽으로 바다가 보이고 있습니다. 야, 아까 속초 출발할 때만 해도 해가 뜨고 있었는데 지금 완전히 이렇게 하늘이 밝아지게 됐네요. 고려차 잠시 후 정동진역에 도착합니다. 내리실 때는 두고 내리는 물건이 없도록 좌석 주변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정동진역에 내린 사람 꽤 있구나. 도착 시간은 9시 10분. 약 15분 만에 이렇게 도착하게 됐네요. 얘 아직 출발 안 했는데 건너가도 되는 건가?
일단 나가보도록 할까요? 자, 맞은편에 오는 열차가 있는 건가? 정차를 꽤 오래 하는 모양입니다. 아, 아니네. 출발하네 바로. 일단 오늘 처음 탔던 열차 누리로를 보내주도록 합시다. 신호 들어왔다. 이렇게 딱 주의 신호로 바뀌면서 신호가 들어오게 됐네요. 신호가 바뀌자마자 이렇게 제가 타고 왔던 누리로가 출발하게 됩니다. 자, 잠시 나갔다 와볼까요? 그 다음에 오는 KTX를 타고 갈 예정인데 시간이 한 40분 정도 남거든요. 방금 강릉역 앞에서 이렇게 식사도 하고 왔으니까 디저트라고 해야 되나? 커피라도 한잔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커피숍이라고 해봤자 뭐 대단한 건 없고 역 옆에 있는 이디야 커피 저기 가려고 하는데, 자,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이제 여기 있는 이 이디야 커피 조금 특별한 점이 뭐냐면, 자, 들어가서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선로 바로 옆에 있는 자리가 있어서 이렇게 좋은 경치를 구경하면서 커피를 한잔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모찌터 가고 카페라떼 한 잔 주문했는데 한 30분 정도 남았으니까 천천히 마시고 다시 열차를 타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커피 한잔 하는 동안 열차라도 한 대 들어왔으면 좋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아쉽게도 시간표를 알아보니까 기다리는 시간 동안 열차가 따로 들어오거나 그러진 않는 모양이더라고요. 뭐 그런 건 됐고 일단 한잔하고 가보도록 합시다. 이건 뭐 어떻게 먹으면 그냥 잘라서 먹으면 되나? 뭐야? 어이. 이거는 그냥 칼로 안 자르는 게 나았으려나? 이걸 잘랐으면 그냥 포크로 집어 먹는 건데. 아이고 맛있네. 그래도 맛있으니까 됐다. 그래도 아침에 이렇게 오니까 여기 사람 아무도 없어가지고 좀 아늑하다고 해야 되나? 편안하고 좋네요. 뭐 이렇게 커피 한잔 하고 있다 보니까 시간도 금방금방 가는 것 같네요. 이제 시간이 10분 정도 남게 됐는데 슬슬 다시 승강장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승강장이라고 해봤자 뭐 눈 바로 앞에 있긴 있는데, 자, 일어나 보자. 그래도 해돋이 시즌 지나고 나니까 한산하고 좋네. 평일이기도 하고. 자, 이제 출발 15분 전부터 입장이 가능한데 지금 이렇게 7분 남았으니까 바로 입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건 뭐지? 무슨 공모전 같은 걸로 타일 같은데 그림을 그리게 한 건가? 애들이 그린 것 같기도 하고 꽤 재밌는 게 전시되어 있네요. 야, 오늘도 역시 구름 한 점 없구나. 날씨는 혹수로 좋네. 딱 여행하기 좋은 날씨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정동진 12 신봉승 씨라는 분이 쓴 그런 글 같네요. 야, 진짜 한 30년 전만 해도 여기가 이렇게 유명한 관광지가 될 거라는 걸 누가 알았을까? 원래는 비둘기호만 서는 그런 간이역이었다고 하는데, 자, 역사도 이렇게 승강장도 이렇게 꽤 길게 이어져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야, 정동진역 몇 량까지 대응이 되는 거지? 한 8량까지 대응이 되려나? 뭐야, 들어오나? 온다. 지금 저 멀리 제가 탈 KTX가 보이고 있습니다. 자, 제가 다음으로 탈 열차 KTX 이음 752 부전행 열차가 되겠습니다. 일단은 이 열차를 타고, 자, 여기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영덕까지 갈 건데 이번에는 좀 꽤 긴 거리를 이동하게 되겠네요. 자, 504호기 완전 초창기에 만들어진 이음 같네요. 자, 그러면 KTX 이음을 타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좌석은 현재 이 정도만 차 있는데 제가 예전에 그 동해선 KTX가 개통한 첫날에
이 이음을 탔을 때하고는 조금 분위기가 다르네요. 자리가 꽤 비어 있는 게 많이 보입니다. 뭐야, 앉았는데 의자가 좀 이상한 것 같다. 의자 왜 이러노 이거. 조금 상태가 안 좋은 의자를 고른 것 같네요. 리클라이닝 버튼을 누르고 있지도 않는데도 계속 의자가 이렇게 움직이네요. 자, 근데 코렐톡에 이렇게 최근에 생긴 기능이 좌석 변경 기능이 하나 생겨서, 자, 이걸 누르고 정동진에서 바로 바꿔야겠다. 일반실 정동진 설비 기능 불량 이렇게 하면 되려나? 자, 확인. 지금 제 바로 앞에 자리로 바꿀 수 있는 것 같은데 요 바로 앞에 있는 자리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결제도 이렇게 따로 해야 되는구나. 야, 근데 타고 있는 중에 이게 되는 거는 조금 편하긴 편하네. 뭐 어쨌든 이렇게 승무원한테 얘기를 따로 안 하고 자리를 바꿀 수 있으니까 이런 점은 편리한 것 같긴 합니다. 뭐 어쨌든 이렇게 정동진역을 출발해서 지금 산골짜기 구간을 달리고 있는데 승차감이 그렇게 나쁜 차량은 아닌 것 같네요. 아, 방금 표 검사하는 줄 알고 표를 준비했는데 방금 승무원분들이 오셔서 자리 변경한 거에 대해서 물어보시네요. 열차 좌석 방향을 돌릴 때 요 밑에 고정이 제대로 안 되면 좌석이 앞뒤로 그냥 움직여 버리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 모양입니다. 뭐 지금은 잘 해결이 된 것 같은데 일단 자리를 바꿨으니까 계속 이 자리에 앉아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열차는 이렇게 강릉시의 마지막 역인 옥계역을 통과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구간은 이제 영동선에서 속도를 가장 많이 낼 수 있는 구간인데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100km 넘는 속도로 달리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야, 빠르다. 자, 그리고 지금 지나가고 있는 역은 망상해수욕장역. 이렇게 조그만한 승강장이 하나 있는 역이긴 한데 이제 예전에 바다 열차가 다닐 때는 여객 지급을 하던 그런 역입니다. 야, 근데 오늘 진짜 바다 색깔 파란색이 아니고 살짝 남색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래도 강원도 쪽 동해 바다는 엄청 수심이 깊다 보니까 부산이랑은 약간 다른 느낌이 나는 그런 곳이 아닌가 싶네요. 아마 강원도의 동해안은 수심이 엄청 깊은 곳이 많다 보니까 부산에서 바라보는 바다랑은 약간 다른 느낌이 나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이렇게 동해 시내에 들어오게 됐는데 이제 조금 있으면 무코역에 정차를 하는 모양입니다. 자, 그리고 반대편에는 청량리행 KTX가 지금 교행을 위해서 대기를 하고 있네요. 저 열차가 먼저 들어와 있었으니까 출발도 먼저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 간다. 이야, 아무래도 서울로 가는 KTX다 보니까 저렇게 사람이 꽉꽉 차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타고 있는 부전행 KTX는 아무래도 오전 시간대에는 부산 쪽에서 강릉 쪽으로 가는 수요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 반대 방향으로 가는 이 열차는 비교적 자리가 비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한 체감상 한 절반 정도는 채워서 가고 있지 않나 싶네요. 근데 뭐 저로서는 뭐 이렇게 사람이 좀 적은 게 촬영하기도 편하고 이용하기도 편하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이 적어서 저는 더 좋다고 해야 되나? 참, 뭐 그런 느낌도 있는데 촬영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조금 신경이 쓰이고 하더라고요. 사람이 많으면 항상 입석칸에 좀 서서 촬영을 해야 된다거나 그런 일도 있는데 오늘 같은 날은 이렇게 앉아서 촬영을 할 수 있으니까 어찌 보면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 뭐 그 덕분에 이렇게 멋진 풍경을 구경하면서 갈 수도 있으니까 이거 나름대로 만족을 하도록 합시다. 자, 그리고 열차는 이렇게 동해역에 도착. 지금 왼쪽에 ITX 마음이 한 대 대기를 하고 있네요. 이제 저 열차는 부전발 강릉행 ITX 마음들이 전부 다 동해로 이렇게 단축이 되는 바람에 현재는 동해역에서 이렇게 다음 운행을 위해 주박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열차는 10시 23분 제 시간에 맞춰서 동해역을 출발합니다. 아직까지는 이렇게 딱딱 시간에 잘 맞춰서 운행을 해주고 있네요.
저번에 동해선 KTX를 탈 때는 부산에서부터 지연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오늘은 과연 제 시간에 잘 도착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합시다. 지금까지 영동선 선로를 달려왔었는데 자 이렇게 이제 오른쪽으로 영동선과 분기를 해서 저희는 삼척선 선로를 달려가게 됩니다.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어지는 선로가 영주 방면으로 향하는 영동선, 저희는 삼척 방향으로 향하는 삼척선 선로를 달려가야 되겠습니다. 야 이거 근데 갑자기 든 생각인데 아까 제가 버스를 타고 오면서 양양 구간에서 보였던 동해선 공사 현장 있잖아요. 그게 완공이 되면 이 삼척선하고 저쪽 영동선이 동해선에 편입이 되려나? 어떻게 되려나 모르겠네. 어쨌든 현재는 영동선, 삼척선, 동해선 이렇게 세 개의 간선 선로로 나누어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암역을 통과해서 저 왼쪽으로 보이는 건물은 삼척 솔비치 건물. 우리나라에서 가장 철도역하고 가까운 그런 호텔이 아닌가 싶은데 주말에 일부 누리로와 마음이 정차하고 있죠. 자 이렇게 삼척 해변역을 통과하게 됩니다. 아 근데 조금 아쉬운 점이라고 해야 되나? 삼척선 터널은 아직 이렇게 전파가 잡히도록 설계가 안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터널을 들어갈 때 이렇게 잠시 전파가 끊기게 되네요. 뭐 지금은 빠져나와서 다시 5G가 잡히긴 잡히는데 아 개량 공사를 할 때 이런 것도 같이 공사를 하면 좋았을 건데. 자 그리고 열차는 이렇게 삼척역에 도착. 딱 이래 제 시간보다 조금 이른 시간에 도착을 하게 됐는데 지금까지는 일제시대 때 만들어진 선로를 달리다 보니까 굉장히 느리게 달렸었는데 이제 지금부터는 동해선 신선 구간, 작년에 개통했던 구간을 달리게 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최고속도 200km인 구간을 달려주게 됩니다. 야 뭐야 여기서도 맞은편에 열차가 또 들어오네. 아마 저 열차는 이제 부전역에서 출발한 강릉행 첫 열차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나저나 지금 정차를 이렇게 5분이나 하게 됐는데 저 열차가 들어와야 출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오래 정차를 하게 된 것 같네요. 어쨌든 이렇게 시간에 맞춰서 삼척역을 출발하게 됩니다. 오 가속한다 가속한다. 자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제부터 신선 구간을 달리기 때문에 이렇게 속도를 쭉쭉 높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터널을 빠져나오니까 야, 속도를 바로 올려서 거의 최고 속도에 가까운 속도로 달려주고 있습니다. 이야 진짜 빠르네. 지금 저 왼쪽으로 보이는 도로가 아까 제가 달려왔던 7번 국도인데 방음벽 때문에 안 보이네. 자 그리고 다시 이렇게 빠른 속도로 달리면서 저 나무 뒤로 바다가 보이는 구간을 달리기 시작하는데 자 이렇게 순식간에 열차는 근덕역을 통과하게 됩니다. 통과 속도는 약 197km, 딱 200km 최대 속도에 맞춰서 달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잠시 이렇게 속도를 낮추게 됐는데 이렇게 60km 통과 속도가 제한되어 있는 임원역을 통과하게 됩니다. 근데 임원역 진입하는 통로가 꽤 길구나. 역세권이라고 해봤자 이 마을 정도가 전부인 것 같은데 역에 접근하는 것도 그렇게 쉬워 보이진 않네요. 자 그리고 이렇게 빠른 속도로 5번역을 통과. 이번역을 출발하고 나니까 바로 이렇게 속도를 올려서 달려주게 되네요. 지금 현재 속도는 약 190km, 뭐 200km에 가까운 속도로 계속 달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승차감 말인데 이거 조금 애매하다 해야 되나? 양옆으로 흔들리는 잔진동 같은 게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번에 중앙선 KTX를 탔던 것만큼 그렇게 많이 흔들리는 것 같진 않네요. 자 그리고 열차는 이렇게 울진군의 역인 죽변역을 통과하게 됩니다. 야 죽변역 고속통과. 그래도 뭔가 이제 고속열차를 타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울진 읍내에 들어와서 다시 속도를 낮추게 됐는데 이제 곧 울진역에 도착하는 모양입니다. 자 이렇게 울진역에 도착. 울진역 이용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모양입니다. 야 타는 사람이
꽤 되는구나. 도착 시간은 11시 6분. 이번에도 조금 빨리 도착을 하게 됐네요. 맞은편에는 이렇게 화물열차가 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화물열차 때문에 조금 빨리 도착을 하게 된 게 아닌가 싶네요. 이거 저번에 동해선을 탔을 때도 강릉 방향으로 가는 화물열차가 있었는데 이렇게 도착을 빨리 하게 됐는데도 화물열차가 바로 출발하게 되는 거면 이거 시간표를 좀 조절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자, 뭐 어찌됐든 이렇게 저희 열차는 11시 9분 딱 시간에 맞춰서 울진역을 출발하게 됩니다. 자, 울진역을 출발하자마자 이렇게 쭉쭉쭉 속도를 높여주고 있네요. 그리고 지금 건넌 강 이름은 왕비천. 자, 그리고 이제 울진역 다음은 바로 영덕역에 정차를 하게 되는데 한 30분 정도 걸리는 모양입니다. 조금만 더 열차를 타고 가보도록 합시다. 자, 그리고 열차는 이렇게 속도를 낮춰서 매화역을 통과. 저번에도 그랬지만 이렇게 60km로 통과하는 역들은 항상 통과할 때마다 아쉬운 마음이 들기는 합니다. 가감속 능력을 테스트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 이렇게 속도를 줄였다 올렸다가 이제 이런 거는 나중에 동해 북부선이 개통되게 될 때쯤 개량이 돼서 제 속도로 통과할 수 있게 되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도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금방 다시 속도를 올려서 달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저 왼쪽에 보이는 차량보다는 확실히 빠른 속도로 달려주고 있네요. KTX 타면 이런 점이 좀 좋다고 해야 되나? 자, 그리고 열차는 이렇게 후포역을 다시 느린 속도로 통과하게 되는데 이제 이 후포역을 통과하고 나면 경상북도 영덕군에 진입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열차는 영덕을 앞두고 이렇게 마룡산이라는 산 아래를 통과하게 되는데 지금 이 터널 안에서 속도를 계속해서 높여주고 있네요. 그리고 또 이렇게 고래불역을 앞두고 속도를 조금씩 줄이고 있는데 현재 고래불역은 청도사고 여파로 인한 서행이 잡혀있기 때문에 한 80km 정도의 속도로 통과를 하게 됩니다. 이제 다른 동해선의 역들 60km로 통과하는 역들과는 다르게 약간 좀 특이한 케이스라고 해야 되나? 이제 청도 사고 서행만 해결이 되면 여기는 금방 해결이 되는 곳이긴 한데 6개월째 지금 경부선을 포함해서 대구 경북 지역에서 서행을 하는 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언제까지 서행을 해서 달릴 생각이고 여기는. 자, 열차는 뭐야, 저 누리로 그건가 보다. 아까 제가 타고 왔던 누리로 같네요. 이제 누리로가 거의 모든 역에 정차하는 것과 달리 KTX는 이제 삼청역을 출발하고 나면 울진역, 영덕역, 포항역 이렇게만 정차를 하기 때문에 등급이 더 높은 저희 KTX가 저 누리로를 추월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야, 이렇게 단선 구간에서 열차 추월하는 것도 보고 옛날에 중앙선이 단선 시절일 때 뒤에 오는 새마을호를 먼저 보내려고 통일호가 10분, 20분 이렇게 정차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 통일호가 폐지되고 난 이후 한 근 20년 만에 이렇게 같은 단선 선로에서 열차를 대피하는 것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래불역을 통과하고 나니까 곧바로 다시 속도를 올려주고 있네요. 그래도 지금 시간이 한 11시 35분이고 방금 고래불역은 원래 서행을 해야 되는 역이 아닌데 서행을 했어도 영덕역에는 제 시간에 도착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곧 도착을 하는 모양인데 속도를 조금씩 줄이고 있네요. 자, 열차는 이렇게 영덕역에 도착. 조금 고래불역에서 느리게 달리긴 했어도 한 1분 정도 빠르게 도착했네요. 1분 정도면 나쁘지 않나? 자, 지금 딱 시간이 거의 12시 정도 됐잖아요. 그래서 영덕에서 식사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이제 여기서 이 산을 넘어서 살짝 바닷가 쪽으로 좀 가보려고 합니다. 그러려면 버스를 타고 가야 되는데 이제 역 근처에서 11시 50분쯤에 출발하는 버스가 있더라고요.
정류장까지는 일단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가는 곳이 뭐야, 이렇게 하나 더 내려가서 나가도록 돼 있나? 뭔가 지하철 타는 느낌이라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드네요. 여기 지하에 있다는 느낌보다는 아무래도 승강장이 좀 높은 곳에 지어져 있다 보니까 이제 통로가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게 아닌가 싶네요. 자, 여기서 바로 버스를 타는 건 아니고 한 200m 정도 걸어가야 되더라고요. 자,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는 이 건물이 영덕역 역사가 되겠습니다. 역사 건물 저 위에 저런 식으로 선로가 만들어져 있네요. 아니, 이런 거 찍고 있을 때가 아니지. 빨리 버스 타러 갑시다. 이제 이런 데서 잘못해서 버스 놓치게 되면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기다리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가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영덕역 앞은 뭐 전형적인 시골 마을이라 해야 되나? 꽤나 한적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야, 여기 뜬금없이 디지털 프라자가 있네? 이런 시골에서 디지털 프라자나 하이마트 있다? 그러면 거기는 시내지, 시내. 아니, 여기 지도에 버스 타는 데라고 나와 있는데 정류장 편말 같은 게 안 보이네. 여기서 타는 거 맞나? 뭐고 이거? 이 맞은편에는 버스라고 적힌 팻말이 있는데 여기 조금 기다려 볼까요? 이제 이런 시골 같은 데서는 버스가 올 때 좀 적극적으로 표시를 해야 된다 해야 되나? 이제 적극적으로 타겠다는 표시를 안 해주면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기 뭐 좀 차들이 불법 주차돼 있긴 하지만 조금 나와서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게 11시 50분에 저 터미널에서 출발하는 버스라서 이제 조금만 더 기다리면 올 것 같거든요. 보통 이런 시골 동네 터미널이 그렇게 멀진 않으니까 금방 들어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버스인가? 162번이어야 하는데 162번 저건갑다. 조금 늦긴 했지만 다행히도 이렇게 버스가 오고 있네요. 뭐야, 왜 쟤 절로 가? 잠시만, 왜 저쪽으로 가지? 여기 아닌가? 저거가, 잠깐만. 시골버스 참 타기 힘들다. 큰일 났네 이거. 으짜노. 네이버 지도 이거만 믿고 있었는데. 뭐 가끔씩 이렇게 시골 같은 경우는 버스 정류장 위치 같은 거 안 맞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이거 미리 버스 정류장 영덕군 홈페이지 들어가가지고 위치까지 다 알아봤었거든요. 어쩐지 그래 버스 표시가 없다 했다. 잠만.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이번에 택시를 좀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이래 낚이네. 뭐 그렇다고 제가 알아놓은 가게가 있어가지고 거길 안 가볼 수도 없는 노릇이고. 시골 같은 데서 이런 버스 정보 같은 거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저렇게 버스라고만 써져 있으면 무슨 버스가 서는지 저 정류장에서는 확인을 할 수도 없으니까 여행 와서 시내버스 타기 참 힘들다. 저쪽에 택시 있으니까 택시 잡아가지고 가야겠다. 어디 가시는데? 강구요, 강구. 차 불렀어요. 아니요, 안 불렀어요. 전달 가면 되는겨. 터미널 말고 그 대게마을 쪽 그쪽으로 가주세요. 네, 타세요.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야야. 아유. 다른 분들 타고 계시네. 예. 기사님이 뭐 이렇게 명함을 하나 주셨는데 뭐 나중에 혹시 또 택시가 필요하다면 불러서 가도록 하죠. 자, 지금 도착한 곳이 여기 강구항 대게마을이란 곳인데, 자, 여기 왼쪽으로 조금만 걸어가면 제가 알아본 식당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대게마을 쪽으로 걸어가 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보시는 대로 한 1km 정도 떨어져 있는 것 같은데 뭐 한 20분 정도려나 걸어가면. 뒤에 그 합석을 하신 분이 몇 분 계셔가지고 이렇게 대게마을 앞에 내리게 됐는데, 이런 시골 같은 곳에서는 이런 식으로 택시를 타는 경우가 꽤 있기 때문에 그거는 어쩔 수 없다 치고 좀 걸어가 보도록 합시다. 그래도
아까 버스를 다시 타려고 하면 1시간, 2시간 이렇게 기다렸어야 됐는데 바로 올 수 있게 된 게 어딥니까? 여기서 더 가까운 역인 강구역에 내려서 여기 강구 대게마을로 오는 방법도 있긴 있는데, 아쉽게도 강구역은 서는 열차가 많이 없어서 아까 제가 추월했던 누리로 열차도 강구역을 통과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어쩔 수 없이 택시를 타고 왔지만 그래도 대게의 본고장답게 뭔가 그런 분위기가 나는 것 같네요. 야, 싹 다 요거 게 파는 집이구나. 이야. 뭐 물론 이런 가게에서 파는 게도 맛있어 보이긴 한데, 보통 이런 가게들은 혼자서 식사하기가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 근처에 혼자 식사할 만한 곳을 좀 찾아봤는데 딱 한 곳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말하면 아쉽게도 뭐 게를 먹을 순 없고 무슨 해산물을 섞어서 파는 라면집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까지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 좀 걸어오다 보니까 거의 마을 끝자락까지 걸어왔는데, 야, 여기 완전 끄트머리까지 이렇게 대게하고 횟집 같은 게 많이 널려 있네요. 야, 다 어딜 가나 다 맛있게 보이는데, 이거는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올 기회가 있다면 언제 한번 들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래도 이런 거 구경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여행의 묘미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 속에서 즐거움을 찾는 것도 꽤나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야, 그리고 여기 걸어가다 보니까 오른쪽에 무슨 큰 공원 같은 게 펼쳐져 있는데, 이건 뭐지? 뭔가 울산의 간절곶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곳이네요. 보자, 저기 뭐라고 써져 있는데 저거 뭐지? 해파라. 뒤에 이응인가? 해파랑인가 그러면? 요 앞에 돌에 써져 있구나. 보자, 영덕 해파랑공원. 해파랑이네. 뭔가 꽤 정리가 잘 되어 있는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해파랑공원 끄트머리까지 걸어왔는데, 저 앞에 보이는 가게 이름 보이시나요? 제가 무슨 라면집이라고 했는데 그냥 가게 이름이 라면집입니다. 야, 라면이라면 그래도 혼자 먹을 수 있지 않나 싶어서 찾아본 가게인데, 일단 들어가서 한번 식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매주 수요일 휴무? 큰일 났다. 어떡하노. 못자노 이거. 오늘 수요일이가. 잠깐만. 이것도 다 생각을 해야 되는구만. 큰일 났습니다. 제가 알아봤던 가게가 수요일날 휴무인 바람에 지금 식사를 못하게 돼버렸는데, 이거 어떡하지? 다른 가게를 좀 찾아봐야 되나? 방금 이렇게 걸어오면서 보셨다시피 뭐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곳은 많은데, 아무래도 혼자 식사할 만한 그런 곳은 없어 보인단 말이지. 일단 조금만 더 돌아다녀 보도록 할까요? 야, 이거 생각도 못했다. 이거 계획을 제가 너무 대충 짜서 이런 일이 생기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이거는 제가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이거 정 안 되면 다시 읍내 쪽으로 돌아가야 될 것 같은데, 버스 시간표를 한번 알아봐야 되나? 버스 시간표 있다. 다행히도 이렇게 12시 50분쯤에 탈 수 있는 버스가 있는 모양입니다. 한 25분 정도 남았나? 야, 이거 아무리 봐도 혼자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곳은 안 보여서 조금 아쉽네. 이런 대게 같은 것도 혼자 먹을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거 우리나라 시골 여행이 쉽지 않구만. 그 전에 네이버는 못 믿으니까 다시 이렇게 영덕군 버스 시간표를 보고 있는데, 여기 이렇게 보시면 304번. 아까 제가 내렸던 강구 도착이 12시 56분이니까 한 12시 50분쯤 여기 버스가 도착하지 않을까 싶네요. 저기 가서 기다리고 있도록 할까요? 그래도 뭐 아까 속초, 강릉 여기는 좀 추웠었는데, 지금 이렇게 남쪽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날씨도 따뜻하고 이렇게 산책을 할 수 있었던 기회를 얻었다고 생각을 합시다. 보자, 여기는 확실하게 버스 타는 곳이구만. 뭐 아까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조금 기다려 봅시다. 여기 이렇게 하루에 4대 정도 다니는 관광버스 같은 것도 있는 모양이네요. 이제 영덕을 좀 오래 구경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를 이용해 보는 것도 좋지 않나 싶습니다. 버스 왔다. 으쌰.
이번에는 이렇게 제대로 버스를 탈 수 있게 됐네요. 딱 12시 50분 제 예상 시간과 비슷하게 도착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대게마을은 바이바이.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한 번 더 와보도록 합시다. 여기는. 자, 그리고 요 왼쪽으로 방금 달려왔던 동해선 선로가 이렇게 보이고 있네요. 이렇게 단선이라서 작아 보일지는 몰라도 고가로 꽤 멋지게 지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정류장이 영덕시장이라고 하는데 일단 이 근처에 한번 내려볼까 싶습니다. 뭔가 시장 같은 분위기가 나네요. 으쌰. 오늘 무슨 장날인가? 시골 시장 치고는 꽤 뭔가 여러 가지 열려 있는 것 같네요. 경원식당 이런 데는 혼자 식사가 될라나? 오, 한번 들어가 볼까? 여기 싹 다 메뉴가 2인분부터 가능하다고 적혀 있는데 다행히도 이제 정식은 혼자 먹을 수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정식을 일단 하나 주문했는데 식사를 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백반 정식이 나왔는데 오, 반찬이 하나 둘 셋 넷 다 7, 8, 9개 김까지 10개구만. 뭐 나름 푸짐하게 준비가 돼 있는 것 같네요. 꼬막 한번 먼저 먹어볼까? 일단 반찬을 합격. 재미도 한번 물어볼까? 자, 이렇게 해서 조림이 죽이네. 야, 이 꼬막하고 가재미 옥수수 맛이네. 맛있다. 아, 잘 먹었다. 지금 1시 반 정도 됐는데 제가 그 다음에 탈 차가 2시 8분 차거든요. 그럼 슬슬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어째저째 잘 맞았다. 아, 그래도 어째저째 혼자 식사를 할 수 있어서 다행이네요. 그래, 시장인데 그래도 이런 거 혼자 먹을 수 있는데 하나쯤은 있지. 이왕 왔으니까 시장 좀 둘러보고 가보도록 할까요? 보자. 여기는 그냥 항상 열려있는 시장인가? 뭔가 장날이 따로 있는 것처럼 보이진 않는데? 이런 거 나중에 한번 찾아봐야 되겠네요. 오늘 한국 떠나게 되면 일본에 좀 오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좀 뭐 먹을 거라도 좀 사갈 거 있으면 좋겠는데 뭐 아무래도 시골이다 보니까 시장이 그렇게 커 보이지는 않네요. 여기가 끝인가? 오, 뭐야, 호떡이 있네? 호떡 하나 묵고 갈까? 저 호떡 하나 주세요. 아, 그래요? 아, 시간이 조금 애매하네. 아쉽게도 시간이 그렇게 많진 않아서 그냥 이쯤 구경하고 역 쪽으로 돌아가 볼까 싶네요. 아니면 저기 보이시는 것처럼 국화빵? 국화빵이라도 좀 사갈까? 저 국화빵 얼마입니까? 4개 1,000원이 2,000원치 주세요. 야, 그래도 4개 1,000원이면 가격 괜찮지 않나요? 2,000원에 이렇게 8개 샀는데 이거는 또 나중에 기차 타고 가면서 하나씩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쯤 하고 역 쪽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죠. 자, 현재 시각 1시 53분 다시 이렇게 영덕역 앞에 도착하게 됐는데 열차 출발까지 한 15분 정도 남았으려나? 약간 시간이 남아있긴 있는데 지금 카메라 배터리가 다 돼서 카메라 충전도 좀 하고 화장실도 갔다 오면서 바로 열차에 탑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시각 14시 7분. 자, 그 다음으로 이어서 탈 열차 ITX 마음이 지금 승강장으로 들어오고 있네요. 이 열차는 아까 제가 동해에서 봤던 그 열차가 아닌가 싶네요. 열차가 약간 늦게 들어오긴 했는데 일단은 이걸 타고 경주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이렇게 맞은편에 있던 누리로 열차도 출발을 하게 되네요. 야, 뭐야, 강릉에서 동해로 단축됐어도 이용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영덕역을 출발. 자, ITX 마음도 아까 탔던 KTX 이온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영덕역을 출발하자마자 바로 속도를 올려주고 있습니다. 물론 최고 속도가 200km였던 KTX와 달리 이 열차는 최고 속도가 150km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약 130km 정도로 달려주고 있네요. 자, 그리고 여기는 아까 제가 왔던 강구의 강구역을 지나가고 있는데 이렇게 속도를 잠시 줄여서 통과를 하게 됩니다. 여기도 아까 임원역 같은 역들처럼 속도가 60km로 제한된 그런 역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장사역은 서행 없이 빠른 속도로 통과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왼쪽에 무슨 도로가 하나 보이는데 지금 요 왼쪽에 있는 도로는 이제 저번 연도까지만 해도 공사를 하고 있던 포항 영덕간 고속도로가 되겠습니다. 야, 이제 저 고속도로가 개통됨으로써 밑에 있는 7번 국도의 교통량도 많이 분산이 되지 않았나 싶네요. 옛날에는 틈만 나면 영덕에서 포항 구간, 야, 어느새 이렇게 영덕까지 가는 고속도로도 생기게 됐습니다. 한 20년 전만 해도 이 구간 7번 국도 왕복 2차선 그런 도로였었는데 어느새 우리나라 약간 소외된 지역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곳들도 교통망이 많이 확충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뭐 물론 이런 식으로 기차를 타고 갈 수도 있고요. 자, 그리고 지금 통과하는 역은 월포역. 이제 월포역 다음 역이 포항역인데, 자, 지금까지 이렇게 해안가를 쭉 달려오다가 이제 또다시 내륙지방을 달리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포항역을 앞두고 이렇게 왼쪽으로 선로 하나와 합류를 하고 있는데 이제 저 선로는 영일만항선 화물열차만 다니는 그런 화물 전용 선로가 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보시면 전철화가 안 돼 있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디젤 기관차만 다닌다고 하네요. 포항역에 도착합니다. 내리시장은 두번 내리는 물건이 없으니 다른 분들이나 전반인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포항역 내리실 분 도와주십니다. 자, 그리고 열차는 이렇게 포항역에 도착. 포항부터는 서울 가는 KTX가 다니는 곳이다 보니까 이렇게 왼쪽에는 KTX 산천이 대기를 하고 있네요. 도착 시간은 2시 30분. 벌써 속초 출발한 지 9시간 정도 됐나? 이야, 그런데도 아직 해가 안 떨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2시 33분 이렇게 포항역을 출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포항역 이남으로는 옛 동해남부선이 달리던 구간이긴 하지만 최근에 이설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빠르게 부조신호장을 통과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빠르게 달리다가 잠시 이렇게 속도를 더 줄이게 되는데 이렇게 느린 속도로 통과를 하게 됩니다. 아까 고래불역을 통과할 때처럼 속도를 늦췄듯이 지금 이 구간도 성도사고 여파로 인해 서행을 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방금 보셨던 것처럼 안강역도 서행을 하면서 통과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저는 이렇게 서경주역에 도착했는데 이야, 좀 긴 시간 동안 여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잠시 졸았네요. 현재 시각은 2시 52분. 그리고 1분간 정차한 후 열차는 서경주역을 출발. 자, 그리고 이제 저쪽 산 너머에 신경주역 일대의 아파트들이 보이고 있네요. 그리고 지금 합류하고 있는 선로는 중앙선 선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열차는 고속선 H선이 건천연결선과 분기. 자, 그리고 이렇게 터널을 빠져나오게 되면 오른쪽 방향으로 경부고속선과 합류를 하게 됩니다. 열차는 잠시 후 경주역에 도착합니다. 경주역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자, 일단 동해안 여행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의 전용고독 경주를 빼먹을 순 없겠죠. 이렇게 잠시 경주역에 내려서 구경을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우야, 아, 경주역 굉장히 오랜만에 오는 것 같네. 지금 맞은편 동해선 승강장에는 지금 청량리행 KTX 이음이 정차하고 있네요. 아, 강릉행인가? 강릉행이구나. 아, 야, 이제는 동해선 계통 열차도 많이 다니다 보니까 이렇게 여러 종류의 열차가 경주역에도 들어오게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탈 열차가 4시 반에 출발한 열차인데 지금 1시간 반 정도 시간이 남으니까 뭐 경주 구경을 하고 오기에는 충분한 시간이 아닌가 싶네요. 자, 그럼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고속선 승강장으로는
부산행 경부고속선 열차 SRT가 들어오고 있네요. 뭐 SR하고 코레일 통합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언제쯤 다시 하려나? 한 3월이나 4월 달쯤에 이제 수서역하고 서울역 이런 식으로 열차 교차 운행은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예매 같은 건 어떻게 해야 되겠노? 잘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저 51번 버스를 타면 시내로 나갈 수 있는데 방금 전에 한 6분 정도만 기다리면 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었네요. 조금만 더 기다려 보도록 합시다. 오, 온다. 51번 버스 금방 오네. 그래도 경주는 그나마 버스 타기가 편해서 뭐 이런 점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관광도시니까 타는 사람도 많고. 아이고야. 자, 간다. 저번에 제가 경부고속선의 모든 역에 하차를 해서 이렇게 버스를 타고 1시간 만에 경주 시내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그런 영상을 찍었던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1시간 반, 뭐 그때보다는 30분 정도 더 여유가 있으니까 뭐 나름 여유로운 구경이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걸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래 처음에는 경주에 안 들리려고 했었다가 그래도 우리나라 천년고도인 경주를 빼먹기는 조금 그래가지고 이렇게 한번 갔다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봅시다. 현재 시각 15시 37분. 오는데 한 40분 정도 걸렸네요. 자, 지금 이렇게 경주 시내에 도착하게 됐는데, 이번에는 경주의 대표격 유적지라고 할 수 있는 여기 경주 대릉원으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뭐 천마총이 있는 곳으로도 유명한 곳이죠. 가보도록 합시다. 야, 그나저나 계속 남쪽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날씨가 조금씩 따뜻해지는 게 느껴지네요. 그리고 지금 이 왼쪽으로 보이는 게 대릉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대릉원은 무료로 입장이 가능하고 천마총만 돈을 받고 입장을 하게 해준다고 하네요. 일단 이쪽은 지금 무료로 다 개방이 돼 있으니까 한번 둘러보도록 할까요? 옛날에는 이쪽도 다 돈을 받고 들어갔었던 것 같은데 현재 무료로 바뀌게 된 데가 대릉원하고 저희 불국사도 무료로 바뀌었고, 첨성대 있는데도 현재 무료로 입장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옛날에 학교에서 수학여행이나 단체여행 같은 거 경주로 왔을 때 그때는 다 표 받아가지고 학생들한테 표 나눠주고 그랬었는데 요새는 이제 그렇게 할 필요도 없겠네. 그래도 이왕 오게 됐는데 천마총에 한번 들어가 볼까요? 보자. 관람료 3,000원? 뭐 그렇게 비싸지도 않네. 자, 이렇게 표를 구입했으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마총. 이거는 뭐지? 천마도장리 뭐 하는 걸까? 자,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여기가 옛날 신라 왕이 묻혀있던 곳이라는 건가? 실제로 여기에서 출토된 유물들을 다 발견되었을 당시 원형 그대로 전시를 해놓은 것 같네요. 이런 금으로 된 장식 같은 것도 많이 넣었었구나. 그리고 이 돌도 지금 여기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제 실제로 축조된 진짜 유적인 모양입니다. 이쪽에는 뭐 말을 탈 때 사용했던 그런 장식들을 전시해 놓은 것 같은데, 뭐 방울 같은 것도 달아주고, 이제 꼬리 쪽에는 뭐 이런 장식도 하고 그렇게 했던 모양입니다. 야, 이런 거, 세밀한 거 다 그 시대에 사람의 손으로 직접 만들었다는 건가? 야,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이런 금장식 같은 거는 현재 가치로 얼마나 하려나? 요런 신발 같은 것도 1500년 전에 사람 손으로 한 땀 한 땀 만들었다는 거니까. 이야. 그리고 지금 여기 보이는 이 유리잔, 옛날에는 우리나라에서 직접 유리를 만들어서 사용하지 않고 이제 서역과 교류를 통해 이런 물품을 수입을 했었다고 하는데, 야, 이런 것도 출토가 됐구나. 그리고 이게 이제 발굴할 때 쓰였던 보고서인 모양입니다. 이런 것도 유물 취급을 받는 시대가 온 것 같네요. 이 당시에는 문화재 관리국이었구나. 문화공부부 문화재 관리국.
자, 이렇게 한 바퀴 둘러봤는데 뭐 돈을 내고 보는 만큼 뭔가 좀 신기한 유물들이라던가 뭔가 신라시대에 이런 게 우리나라에 있었다는 걸 이렇게 카메라에 담을 수 있었네요. 자, 다시 나가보도록 합시다. 야, 근데 이런 유물을 전시해 놓고 3,000원이면 굉장히 싼 거 아닌가? 한 10,000원 받아도 될 것 같은데. 사실 이렇게 이제 문화재라던가 이제 유적지 관람료 같은 거 무료화하는 거 저는 이게 굉장히 안 좋다 보거든요. 이제 이런 건 어느 정도 돈을 받아야 문화재를 관리할 그런 재원 같은 걸 확보를 할 수도 있고, 이거를 무료로 한다는 거는 저희 세금이 투입된다는 소리잖아요. 물론 경주 천마총이나 대릉원 이런 데는 우리나라에서도 꽤 규모가 큰 그런 곳이라서 관리를 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는데, 뭔가 입장료가 무료인 곳은 뭐라 해야 되지? 조금 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 있다던가 그런 느낌을 받는 곳이 요새 많거든요. 뭐 그렇게 어려운 말은 아니고 그냥 이렇게 대릉원이나 천마총처럼 우리나라에도 관리가 잘 되는 유적지들이 좀 많아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해본 말입니다. 자, 지금 시간이 3시 55분. 제가 아까 4시 반 차를 타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슬슬 돌아가야 될 시간이 아닌가 싶네요. 경주 구경하기에는 1시간 반도 짧다. 자, 어쩔 수 없지만 대릉원 구경은 이쯤 하도록 하고 돌아가 보도록 합시다. 그래도 요새는 이제 무덤이라던가 유적지 같은 게 옛날보다는 관리가 잘 되고 있는 느낌이 든다고 해야 되나? 옛날에 진짜 얼마나 관리가 안 됐었냐면 요런 데 막 사람들 올라가고 그랬거든요. 한 20년 전만 해도 이제 무덤에 막 사람 올라가고 막 사진 찍고 막 미끄럼틀처럼 타고 내려오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뭐 예전에 비해서는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 이걸? 지금 보면 뭐 당연한 상식 같은 말이기도 한데, 옛날에 경주 여행 오면 뭐 그렇게 하는 경우도 많았다는 거. 저 경주 첨성대 같은 경우도 그 안에 들어가 보고 직접 올라가 보고 그렇게 할 수도 있었죠. 잠시만, 이거 경주역 가는 버스인데 한 대 놓쳤붙네. 뭐 다음 버스도 금방 오지 않으려나? 한번 확인해 봐야겠다. 저기 오네. 50번. 야, 경주는 완전 도시네. 도시. 시골도 아니고. 이렇게 버스도 많이 다니니까 관광객 입장에서는 이용하기 굉장히 편한 것 같습니다. 환승입니다. 오, 뭐야, 환승이 찍히네. 나이스. 자, 아쉽지만 경주는 이쯤 하고 바이바이. 자, 그리고 지금 이렇게 승강장에 올라왔는데, 자, 저쪽에 지금 열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경부고속선은 보통 열차를 중련으로 해서 다니는데, 지금 탈 KTX 산천은 이렇게 단편성으로 경주역에 들어오게 되네요. 야, 단편성이라 그런지 동대구 이남인데도 자리가 꽤 많이 차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야, 거의 만실 아닌가? 이래서 경부고속선 열차들은 단편성으로 들어오면 안 되는데. 자, 그럼 오늘 탈 마지막 열차 KTX 산천을 타고 부산까지 가보도록 합시다. 간다. 2분 정도 지연이 돼 있긴 있는데 뭐 그렇게 크게 지연된 건 아니니까 빨리 가보도록 합시다. 자, 그리고 오늘 탔던 다른 동력 분산식 열차와는 다르게 KTX 산천은 동력 집중식 열차라서 이렇게 조용하게 속도를 올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터널 몇 개를 통과하고 나니까 지금 이렇게 왼쪽으로는 비교적 곡선이 좀 심하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동해선과 갈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렇게 300km를 향해서 계속해서 속도를 올려주고 있네요. 이야, 빠르다. 지금 한 260km 정도로 달리고 있는데 이제 곧 울산역에 정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속도를 줄이지 않을까 싶네요. 속도 줄인다. 자, 뭐 어떻게 됐든 이렇게 열차는 울산역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야, 빠르다. 지금 이제 부산 지하 구간을 앞두고
거의 300km에 가까운 속도로 달려주고 있네요. 그리고 저 왼쪽에 보이는 건 홍법사 불상. 뭔가 저 불상이 보이기 시작하면 부산에 다 온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고 해야 되나? 항상 그런 느낌이 드는데, 자, 이렇게 열차는 부산 시내 진입해서 국정터널에 진입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터널 안에서 속도를 꽤 많이 줄이게 됐는데 지금 현재 부전역 지하를 통과하는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5시 반까지 수속을 완료해야 되는데 지연이 조금 되다 보니까 예상 시간보다 늦게 도착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하 구간을 달려서 이렇게 다시 부산진역 쪽으로 빠져나오게 되네요. 안내방송 상태 왜 이러노 근데. 자, 그리고 이 차는 이렇게 부산역에 도착. 우리나라 끝자락인 부산역에 이렇게 도착했는데, 자, 현재 시각 5시 12분. 야, 뭐야, 아까까지만 해도 지연되고 있었는데 부산역에 제 시간에 도착하게 됐네요. 자, 이제 올라가서 부산역과 연결이 되어 있는 페리 터미널까지 가보도록 합시다. 수속 시간이 5시 30분까지인데 딱 시간에 맞춰서 갈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이렇게 연결된 통로를 통해서 나가면 바로 국제선 터미널이 있는데, 예전에 제가 오사카까지 일반선만 이용해서 가기라는 기획으로 영상을 찍을 때 한번 이용해 본 적이 있었죠. 자, 이렇게 저와 비슷하게 터미널 쪽으로 걸어가시는 분들이 몇 명 보이네요. 자, 이렇게 페리 터미널에 도착을 하게 됐는데, 지금 저쪽에 정박하고 있는 배가 제가 탈 성이호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시각 5시 23분 딱 알맞게 도착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올라가서 탑승 수속을 하고 슬슬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일단 이렇게 여권을 미리 준비하도록 합시다. 제가 제일 마지막에 온 것 같은데 지금 줄을 서고 있는 사람이 없네. 자, 이렇게 이제 탑승권을 받았고 지금 5시 반부터 입장 가능하다고 하니까 지금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저번에 탔었던 배는 22시 30분에 출발하는 후쿠오카행 유카밀리아호, 이번에는 시모노세키 가는 배를 이용해 볼 건데, 뭐 차이점이라고 하면 출항 시간이 9시고 밑에 있는 거는 22시 30분이라는 거. 탑승 수속을 시작한다고 하니까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그리고 이제 출국장에 들어가면 여기서부터 촬영이 금지되기 때문에 잠시 카메라는 꺼두도록 하겠습니다. 승선을 하게 됐는데 현재 시각 6시 32분. 꽤 오래 걸렸네. 오늘 타는 사람이 많아서 여기까지 들어오는데 1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자, 가보도록 합시다. 오, 이런 식으로 탑승을 하게 돼 있구나. 자, 드디어 탑승. 네. 자, 이번에는 조금 좋은 방을 예약을 해놨기 때문에 여기서 열쇠를 가지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키를 받았고 특등실 S315 3층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3층에 이렇게 좋은 방들을 좀 모아두지 않았을까 싶은데, 야, 뭔가 일반 객실이 있는 공간이랑은 분위기가 다릅니다. 자, 여기구나. 약간 오래된 느낌이 있긴 있지만, 자, 들어가 보자. 오, 야, 저번에 일본 갈 때는 다인실 썼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꽤 좋은 방을 쓰게 됐습니다. 뭐 있나? 이렇게 차 세트 같은 것도 들어있고, 뭔가 조금 저렴한 호텔 같은 느낌이 든다고 해야 되나? 여기 이렇게 냉장고도 준비가 되어 있네요. 안엔 이렇게 생수까지. 지금 제가 쓰는 방은 스위트룸을 제외하고 그 다음으로 제일 좋은 방이 되겠습니다. 뭐 이 정도도 꽤 나쁘지 않네. 화장실도 있구나. 이야, 화장실에 샤워까지. 야, 욕조까지 있네. 오, 좋아. 이야, 제가 예전에 배 타고 다닐 때 딱 개인 선실이 이 정도 크기였던 것 같은데, 물론 침대는 훨씬 더 좋은 거를 쓰는 것 같네요.
근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는데 콘센트가 여기 이렇게 하나밖에 없네요. 아무래도 옛날 배다 보니까 이렇게 침실 옆에 따로 콘센트를 구비해두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기 콘센트가 있네. 이거 써도 되는 모양이다. 공기청정기도 들어가나? 공기청정기도 좀 돌려놓고 지금 선내 투어를 조금 해볼까 싶은데 그래도 이런 안내도라던가 이런 주의사항 같은 게 한국어로 써져 있으니까 뭔가 한국배스러운 느낌이 나긴 납니다. 여기 라이프 세이빙 플랜 이것도 제대로 나와 있구나. 야, 이거 누가 봐도 한국배 느낌이 난다 이거는. 그리고 지금 다목적으로 들어왔는데 여기 뭐 아무나 들어와도 되는 건가? 뭐 그냥 행사 같은 거 있을 때는 행사용으로 쓰는 그런 곳 같습니다. 뭐 지금은 저렇게 아무나 들어와서 사용해도 되는 모양인데 뭐 나중에 한번 가볼까? 자, 그리고 여기 오니까 이렇게 무슨 일본 자판기 같은 것도 있고 에나만 쓸 수 있게 돼 있구나. 자판기 전부 다 에나 대응인가? 아쉽게도 한국 돈 대응되는 자판기는 안 보이는 것 같네요. 뭐야, 카드 사용 불가능? 뭐야, 그럼 원화를 써야 되는 건가? 현금 하나도 없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원화 현금을 좀 챙겨 놓을걸. 뭐야, 엔 스카이마스. 엔화 써도 되는구만. 근데 엔으로 뭘 사는 거는 그렇게 좋은 선택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식당이 있는 모양이네요. 7시부터 식사가 가능하다고? 부산발이니까 제육볶음 주는 건가? 오늘 근데 식사 너무 한식스럽게 하는 거 아닌가? 아침에 무슨 아침 식사 되는 식당 가가지고 김치찌개 먹고 점심 백반정식 먹고 제육 정식이라 너무 한국스러운데? 근데 이것도 원화로밖에 못 사는구나. 원화를 챙겨놨어야 됐는데 깜빡했네. 이거 좀 준비를 해가지고 왔어야 됐는데 원화 돈이 없어가지고 뭘 못 산다니 참. 여러분들은 성의옥 탈 때 꼭 원화 5만원 정도는 챙겨서 탈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결국 이렇게 환전을 했는데 여러분들 싹 손해봤습니다. 진짜 억수로 손해봤다. 2만원에 2,370엔. 편의점에서 먹을 거를 사나 여기서 저녁 식사를 하나 어차피 원화로 환전을 해야 됐기 때문에 현금 쓸 일이 없을 줄 알고 원화를 따로 안 챙겨왔었는데 제 준비가 약간 부족했던 것 같네요. 뭐 어찌됐든 식사를 하려면 어쩔 수 없으니까 이거 하고 이걸로 할까? 자, 뭔가 한식 뷔페 느낌으로 이렇게 메뉴가 있었는데 아까 메뉴판에 나와 있던 것처럼 여기 제육이 있고 뭐 생선가스인가 이거는? 자, 일단 이렇게 마지막으로 한국을 출항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식을 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맥주는 이미 일본 거긴 한데 자, 일단 밥 먹기 전에 이렇게 오늘 마무리하면서 맥주 한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밥도 좀 물어볼까? 나름 먹을만하네. 생선가스도 먹어볼까? 야, 진짜 밥 못하는 조리장이 밥하면 진짜 이렇게 맛이 없을 수가 있나 하는 그런 밥이 탄생하는데 그래도 여객선들은 보통 다 이렇게 평타 이상은 친다고 해야 되나? 배에서 먹는 밥치고는 꽤 맛있는 밥을 준비해주는 것 같기도 하고 제육도 뭐 잘 만든 것 같네요. 네, 이렇게 식사를 다 끝냈는데 여기도 뭔가 라운지 같은 게 있네. 스낵바 9시 반까지. 어디 음료수라도 하나 사가지고 갈까? 으쌰. 그리고 샤워실이 1층에 있는 것 같은데 어디지? 여긴갑다. 목욕탕. 오늘은 개인실을 이용하는 만큼 방에 있는 샤워실을 이용하면 되니까
샤워는 올라가서 하도록 할까? 다시 이렇게 밥 먹고 방에 돌아오게 됐는데 이제 출항 시간이 9시거든요. 지금 1시간 이상 남았는데 자, 이제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방 안에서 샤워를 좀 하고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개운하게 목욕을 하고 나왔는데 지금 이제 곧 출항 시간이니까 슬슬 밖에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간이 딱 8시 반 정도 됐거든요. 보통 출항하기 15분 전에 다 준비를 하니까 바람도 쐬고 들어오면 될 것 같네요. 뭐 그렇게 춥지도 않은데 밖에 나와서 사진 찍는 사람이 하나도 안 보이네요. 다 지금 안에 들어가 있는 모양이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게 저희 배의 구명 뗏목이 되겠습니다. 모스터 스테이션이 여기 있구나. 저 앞에도 가봐도 되는 건가? 이야, 이렇게 브릿지 앞에도 나와볼 수 있게 돼 있구나. 저 위에가 브릿지고 여기 이렇게 전망대라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으로 브릿지 밑에 공간이 하나 있네요. 뭐 사람들이 돌아다닐 수 있는 공간은 이게 다인 것 같습니다. 저 뒤쪽으로 한번 가봐야겠다. 후프 쪽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이쪽이 아까 식당 있던 쪽인가 보다. 뭐 일반 여객들이 돌아다닐 수 있는 곳은 이 정도가 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쪽에 후쿠오카로 가는 배인 카멜리아호가 대기하고 있네요. 저 배는 조금 더 늦은 시간에 출항을 하기 때문에 아직 짐을 저렇게 싣고 있는 모습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다니다 하나 발견한 거, 지금 여 안에 뭐가 보이는데 이거 제가 보기에 비상발전기 같거든요. 조그만한 이제 엔진 같은 게 보이는데 뭐 선박 발전기가 다 죽었을 때, 뭐 블랙아웃이 됐을 때 사용하는 그런 발전기입니다. 저기도 항상 공기가 잘 통하게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렇게 밖에서도 보이는 설계로 그렇게 만들어져 있네요. 그리고 지금 출항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렇게 갑판 직원들이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쪽에 위쪽에 파란색 옷을 입은 사람이 이항사 같고 저쪽 빨간색 옷을 입은 사람이 갑판 부원 같네요. 지금 출항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줄을 풀고 있습니다. 딱 지금 시간이 출항 15분 전인데 시간에 맞춰서 하고 있네요. 이제 해군의 군함도 마찬가지고 이런 민간 상선들도 싹 다 마찬가지로 이제 전 세계 공통적으로 이렇게 출항 15분 전, 입항 15분 전이 되면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 저 사람이 라인맨인가 보다. 줄대로 왔구만. 이제 저쪽은 텐션이 세게 잡혀 있기 때문에 저 차를 이용해서 줄을 끌어당기는 모양입니다. 자, 요 밑에는 그렇게 텐션이 안 강하니까 사람 손으로 줄을 풀려고 하는 모양이네요. 푼다. 오케이, 힙업. 엔진 시운전한다. 지금 여기 소리 들리시나요? 구구구궁 하는 소리. 자, 앞에 라인도 다 뗀 것 같으니까 지금 이제 출항을 하게 된 것 같네요. 야, 뭐야, 여기 터보트가 없네. 따로 예인선을 안 쓰고 저희 배 자체의 힘으로만 도선이 가능한 모양입니다. 자, 지금 여기 이렇게 물살 보이시나요? 지금 이거는 선 즉 옆에 달린 스턴 스러스터로 이렇게 배를 밀어내고 있는 모양입니다. 어우, 춥다. 들어가. 으쌰. 어이야. 야, 이래 침대에 앉아서 구경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네. 야, 멋지다. 뭐 항상 저도 직원의 입장에서 이렇게 입출항하는 모습을 여러 번 보기는 봤었지만 승객의 입장에서 보는 느낌은 또 다르다고 해야 되나? 약간 색다른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오늘은 이쯤 하고 영상을 마무리해 보려고 하는데 오늘 아침 6시 55분에 속초를 출발해서 강릉, 영덕, 경주를 거쳐 이렇게 부산에 도착하여 지금 일본으로 향하는 배를 타는 데까지 성공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1일차 여정이 마무리됐고, 그러면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이바이.